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저의 교육용 채널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알겠죠? 영상의 대본 대부분은 국가행융합연구소의 홍보물에서 거의 발췌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플라즈마 응용 기술이 적용되면서 조금만 눈여겨보면 플라즈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플라즈마가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제품은 디스플레이입니다. PDP, LED 등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바로 빛을 내는 플라즈마의 특징을 이용하여 구현하거나 제조된 기술들입니다. 그 밖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모든 가전제품들, 즉 핸드폰, 모니터 등도 결국은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며 플라즈마의 좋은 예시였던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는 LED 조명 역시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플라즈마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PDP, LED 등 다른 이름으로 꽁꽁 숨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플라즈마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외에도 책상 위의 램프, 플라즈마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거친 유리창, 플라즈마 처리 섬유 등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서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즈마 응용 기술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최첨단 미래 신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유해 오염물 등을 처리하여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활용되는 등 플라즈마 응용 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표방하는 녹색 기술과도 잘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엔지니어링. 저 같은 플라즈마 엔지니어들은 흔히 플라즈마가 기막히게 좋은 굉장한 물질 상태이며 기상천외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즈마는 그동안 기체를 사용하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기체와 달리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물질의 최소 입자라는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한 번 더 쪼개서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빛도 나오고 화학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중성입자도 생깁니다. 플라즈마 엔지니어링은 이 모든 것들의 물리, 화학 반응을 조합합니다. 그 활용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현재로선 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창의적이고 신발한 아이디어가 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로 발전한다는 무어의 법칙은 플라즈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싣는 클리닝, 그 위에 전자회로를 깎는 에칭, 원하는 물질을 쌓는 증착 과정의 80%는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나노미터 단위의 전기회로를 새기기 위해서는 정교한 칼이 필요한데 아르곤, 헬륨과 같은 물질의 플라즈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온도가 상온 섭씨 1000도 정도인 저온 플라즈마에 전기장을 가해 그 안에 있는 양이온을 가속시켜 실리콘 칠체이퍼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향으로 부딪히도록 조작합니다. 양이온이 구멍을 파낸 곳에 전하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축전기 물질을 넣으면 그것이 하나의 비트가 됩니다. 이것을 건식 공정이라고 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화학적 애칭으로는 불가능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기능성 운동복 기능이 뛰어난 운동복의 원단은 외부로부터는 방수가 잘 되면서 옷 안쪽의 땀은 잘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플라즈마 기술이 있습니다.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원자들 중 일부가 양이온과 전자로 쪼개지고 일부는 중성입자가 됩니다. 특히 온도가 낮은 저온 플라즈마에서는 원자의 0.1%만 이온화되고 나머지는 중성입자로 남습니다. 이 중성입자들은 대개 반응성 큰 라디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 표면에 닿으면 표면의 원자들과 먼저 화학결합을 일으켜 섬유 원자가 다른 물 분자와 결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원단의 바깥 면을 방수 처리합니다. 자동차 코팅 자동차의 번쩍이는 범퍼는 플라즈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나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라즈마 코팅을 할 때는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 열 플라즈마 토치를 사용합니다. 깃털처럼 펄럭이는 플라즈마 토치에 코팅하려는 금속이나 무기질 입자를 부으면
플라즈마 입자에 의해 금속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가열되면서 자동차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반응성이 큰 중성 입자들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코팅 물질이 차 표면에 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라즈마 코팅은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연구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 엔진을 플라즈마로 코팅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선보인 신형 머스탱 쉘비 GT 350R과 같은 고성능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소각 장치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도시의 큰 골칫거리이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소각장을 짓는 걸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생활쓰레기 물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내부 온도를 섭씨 2000도 이상 높여야 하는데 일반 소각로는 온도를 섭씨 2000도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온도가 어중간할 때는 오히려 타지 않고 남은 물질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소각로의 온도를 1만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자체의 온도가 높은 데다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주변 공기 입자와 충돌하면 서 온도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비용이 보통 1톤당 4만에서 5만 원이라면 일반 소각은 12만에서 15만 원, 플라즈마 소각은 17만 원이 듭니다. 경제성이 없으니 포기할지, 미래를 위해 연구에 투자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핵발 전소에서 사용한 의복과 장갑 같은 중 저준위 폐기물은 전용 드럼에 담아 지하 동굴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 등에 침출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여기에도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고온의 열 플라즈마로 중저 준위폐기 물을 소각해 방사성 핵종만 남긴 뒤 이것을 플라즈마로 녹인 유리 계열의 물질로 코팅해서 전용 드럼에 담아버리는 플라즈마 유리화 방법입니다. 유리로 코팅된 방사성 폐기물은 녹거나 셀 염려가 없습니다. 유리 물질을 녹이는 일은 열 플라즈마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지만 수년 내 실제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기와 물 정화기. 플라즈마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나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음이온 공기 정화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을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부딪히게 하면 됩니다. 플라즈마 입자는 보통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런 기능은 자동차 배기장치, 담배의 필터 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즈마 입자를 물속에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4년 수중 모세관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수조의 물속에 작은 기포를 만들고 그것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이 장치는 얼핏 탄산수 제조기처럼 보입니다. 수중 플라즈마는 물속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고 양이온과 전자로 폐기물에 녹아있는 극성을 띤 희귀금속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전처리용 장치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치아 미백 기미. 치료 치아 미백, 임플란트 표면, 개질, 기미 제거 등 기존에 레이저로 하던 시술을 최근에는 플라즈마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기미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플라즈마를 조이면 플라즈마 내부의 반응성이 큰 중성입자가 수소와 결합합니다. 남은 탄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 형태로 날아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기미가 분해됩니다. 플라즈마 원리를 이용한 피부미 옮기기도 개발됐습니다. 피부 아래 콜라겐층을 저은 플라즈마 속 입자로 자극해 콜라겐 세포들이 불어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기기 제조업체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면 피부의 흡수력이 증대돼 화장이 잘 받는다고까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효과 검증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디스크 분해 의료 장비. 김근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팀은 이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팀과 함께 플라즈마를 이용해 디스크 탈출증 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2010년 개발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 두 개의 전극을 튀어나온 추간판 가까이 삽입하고 전압을 걸면 높은 열과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수증기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수산화 이온과 활성도가 큰 중성입자가 나옵니다. 연구팀은 이것으로 마치 오염물질을 분해하듯 튀어나온 추간판을 분해시켰습니다. 기존에도 레이저나 전기를 이용해 태우는 기술이 있었지만 온도가 300에서 섭씨 400도에 불과했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몸속에 남아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온과 중성 입자를 이용하면 추간판을 완전히 분해하면 마지막엔 물 분자만 만들어져 안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플라즈마가 암세포 치료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내시경으로 몸속의 암세포를 분해시키거나 플라즈마와 함께 나오는 자외선을 암세포에 쪼이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씨앗 처리 예로부터 조상들은 번개가 많이 치는 늪지대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플라즈마로 설명할 수 있다. 번개가 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기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때 질소가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에 고정된다. 이는 천연 비료의 원료가 된다. 최근에는 이런 원리를 실제 농식물 발화에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플라즈마 장치로 질산이온과 아질산이온 등을 포함한 방전수를 만들어 농식물에 공급하고 비료 효과로 농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다. 한편 플라즈마로 콩이나 오이, 토마토 같은 종자의 발화와 생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고추나 오이 종자의 씨앗에 저온 플라즈마를 쪼일 경우 발화율과 생장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플라즈마 처리한 씨앗을 처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한 결과 병원균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 및 단백질이 더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 10.1038-0585 농식품 살균 공기, 물 정화에 쓰이는 플라즈마의 살균 기능을 먹거리에도 적용한다. 수증기를 방전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데 반응성이 매우 커서 소독약 역할을 한다. 과산화수소와 같은 원리다. 21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박테리아와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수산화 이온과 수소가 결합하면서 박테리아가 분해된다. 수소와 결합한 수산화 이온은 물 분자로 증발하기 때문에 살균 후에 농약처럼 잔류하는 물질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농식품 저장 감귤, 딸기 등의 과일을 동남아 지역에 수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과일을 섭씨 4도 이하의 온도로 신선하게 운반해도 검역 과정에서 포장을 열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과일 표면에 닿아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때 플라즈마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플라즈마로 처리해 진공 포장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딸기에 플라즈마를 쪼인 뒤 헬륨 가스로 포장한 경우 일반 진공 포장을 했을 때보다 곰팡이균의 번식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온도도 조금 높일 수 있어 포장 온도를 낮추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다. 야구장 조명탑 최근 LG전자가 LG트윈스 2군 시설인 이천 스포츠 콤플렉스에 PLS 플라즈마 라이팅 시스템 조명탑을 설치했다.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여기 들뜬 상태가 된다. 이 중 일부는 곧 에너지를 잃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나온다. 플라즈마 조명과 대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레이저 등은 모두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플라즈마 조명은 다른 인공광원과 달리 태양과 흡사한 연속적인 빛을 낸다. 플라즈마 속에 양이온과 전자가 무수히 많다 보니 이온화돼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입자들과 부딪혀 빛을 내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빛은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야구장에 쓰이면 선수들은 야간에 도공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아르곤을 원료로 하는 플라즈마는 녹색 파장 대역의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디를 더 선명한 녹색으로 공을 더 뚜렷한 흰색으로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